최근 원피스의 표지 연재는 제르마 일행의 이야기가 끝이 나며 현재는 와노쿠니 야마토 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이도의 자식이자 무장색 견문색, 나아가 패왕색 패기를 지닌 야마토는 당시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바다로 나가기 전 와노쿠니를 먼저 경험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며 잠시 루피와 안녕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노쿠니의 모험을 시작하게 된 야마토는 그곳에서 카이도를 원망하는 아이들에게 돌팔매를 맞게 되었고 이후 함께 오뎅을 먹게 되며 서로에 대한 증오가 점차 사라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어진 모험에선 누군가가 쿠리의 사람들을 납치 중이라는 사실을 야마토가 듣게 되었고 결국 이번화 표지 연재에서 백수의 적단이자 바쿠라 마을의 우두머리 홀덤이 나타나 오타마를 인질로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타마와 함께했던 스피드는 오타마를 지키기 위해 스마일 능력자 홀덤과 대치했고 결국 홀덤에게 패배하게 되며 야마토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현재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당도한 시점, 야마토는 일전 백수의 적단의 홀덤과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이도의 자식 야마토이기에 수십 년 동안 핍박을 받은 와노쿠니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를 잘 이해하며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우하라 사건 이후 약 22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가 성사된 니코 로빈과 사우로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와 연관이 있는 불에 상처인 남자의 떡밥과 힌트가 공개된 원피스 1133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첫 시작은 사우로와 만날 수 있는 로빈이었기에 과거의 회상이 펼쳐지게 되며 당시 사이퍼폴 지령장관이자 스펜담의 아버지 스펜다인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처럼 스펜다인은 우하라 사건의 내막을 덮기 위해 신문기자와 대화하며 로빈이 군함을 침몰시켰고 나아가 민간인이 타고 있던 피난선마저 공격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그렇게 스펜담의 누명과 술수로 로빈은 우하라의 악마라 불리게 되었고 이어 섬을 탈출했던 어린 로빈은 어느 서점의 지도에서 사라진 우하라의 존재와 위치를 추가하려 했고 나아가 떠돌이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음식을 먹는 등 불우했던 시절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또한 악마의 자식이라는 누명으로 로빈은 사람들에게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이어 시민들은 로빈이 어린 나이에 학자가 되었기에 일반적인 감정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며 현상금 액수의 거론과 함께 어린 로빈을 위협하려 했는데요. 나아가 고작 8살이었던 어린아이가 해군의 군함 6척과 피난선을 침몰시켰다는 거짓 정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어린 모습에 속아선 안 된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법의 사용도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로빈을 전 세계의 적으로 규정하며 계속해 위협하자 끝내 로빈은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목숨을 끊을 수 있던 로빈이었지만 그 순간 로빈은 사우로와 올비아를 떠올리며 다시금 절벽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던 로빈이었지만 올비아와 사우로를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신세계 엘바프 밀짚모자 일당은 바다구름으로 둘러싸인 나루터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레이트 에이리크호가 정박하자 모든 섬구름의 일부가 배로 변했고 이어 게르즈와 골드버그 그리고 써니오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그렇게 선장 루피와 우솝은 엘바프에서의 모험 중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어 거인들이 입에는 안개배라며 섬구름의 부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어 새틀라이트 릴리스는 현재 엘바프의 기후는 완벽하다며 섬구름과 바다구름 그리고 무지개와 호버 등 이 섬에서는 여러 기술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안개의 배를 통해 마을 중앙으로 모인 밀짚모자 일당 그리고 나미는 로빈을 바라보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면 로빈 또한 나미를 바라보며 엘바프의 복장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들려줍니다. 곧이어 드레스로자 이후 마침내 루피와 하이루딘이 마주하게 되자 하이루딘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신거병의 적단인 자신들의 선언을 차례로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로드만이 십자가 모형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 루피는 하이루딘에게 인사를 전하자 하이루딘은 그동안의 행적들을 알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의 일각이라는 반응과 함께 역시 대선장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하겠지만 눈앞에 있는 거인종 4명 전원이 신거병의 적단이자 너의 동료, 그리고 부하라는 말을 언급하자 루피는 여전히 부하가 필요 없다 반응했는데요. 하지만 하이루디는 괜찮다며 우리들이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최근 빅맘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엘바프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한편 지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게루즈는 과거 빅맘은 자신의 친구였지만 링링이 엘바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정과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빅맘의 이름이 엘바프에서 거론되었고 이어 연애를 준비하고 있던 게루즈가 로빈에게 이동해 마을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사우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시각 사우로는 로빈에게 엘바프의 도서관을 무척이나 보여주고 싶어 했고 때문에 로빈은 혼자 이동하려 했지만 주위에 있던 밀짚모자 일당 전부가 로빈과 함께하려 하자 게루즈는 안개의 배에 모두를 승선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오하라 사건 이후 사우로와 만날 수 있게 된 로빈. 나아가 게루즈는 현재 사우로가 엘바프의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는 정보를 들려주자 우속은 전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실에 또 다시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우로가 있는 학교에 다다르자 게루즈는 눈앞에 보이는 건 전사의 샘물이고 이어 주변에 부엉이 도서관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거대한 분수가 있는 장소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바프의 샘물은 마치 해변과 같은 크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어 게루즈는 밀물과 썰물 같은 현상은 없지만 폭포로 인해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는데요. 곧이어 학교에 당도한 밀짚모자 일당 선장 루피가 이제 만나러 가자며 앞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내 나미가 루피의 얼굴을 꼬집은 채 로빈이 먼저라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한편 로빈은 사우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이어 거인족의 여자아이가 나타나 사우로가 쓰려져 움직이지 않는다 말하자 그 사실에 놀란 밀짚모자 일당과 달리 로빈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어 로빈은 사우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해변을 걸어가게 되자 그 순간 엎드려 있던 사우로가 일어나며 첫 만남 때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우로가 웃음소리를 내자 로빈은 여전히 이상한 웃음소리라며 사우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한편 사우로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장난이라도 치고 싶었다는 본심을 전했는데요. 이처럼 22년 만에 성사된 재회, 사우로는 로빈을 바라보며 어머니 올비아와 닮았다는 생각을 들려주었고 이어 최근 베가펑크가 전한 방송은 오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다 말하게 됩니다. 한편 사우로는 당시 쿠잔의 능력으로 얼어붙게 되었지만 오하라가 불에 태워졌기에 자신의 얼음이 녹을 수 있었다며 살아남은 경위를 소개하자 로빈은 사우로가 입은 화상 자국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로빈을 손바닥 위로 올리며 과거의 진실을 전하자 이내 로빈은 우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신을 칭찬해 달라 말하게 됩니다. 이어 사우로는 웃으면서 로빈을 안아주게 되고 22년간 정말 잘 살아남았다는 말을 전하자 과거 비오는 날 혼자 울고 있는 로빈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이어 로빈은 눈앞에 사우로를 바라보며 자신도 보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달했는데요. 그렇게 로빈과 사우로의 재회를 바라보던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와 조로 그리고 징베를 제외한 모두가 눈물을 보이게 되었고 이어 행복해 보이던 로빈을 바라본 루피가 이내 진심 어린 미소를 짓게 되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33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마침내 오하라 사건 이후 22년 만에 로빈과 사우로가 감동적인 재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한편 당시 쿠잔의 능력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던 사우로는 불길을 통해 얼음이 녹게 되며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고 때문에 여러 화상 자국들이 온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니가마 전쟁이 끝이 난 후 새로운 떡밥이자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와 연관된 불의 상처인 남자 중 유력한 후보 사우로가 등장한 건데요. 이처럼 지금까지 공개된 불의 상처인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적들을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다며 검은 수염의 해적단은 그자의 존재가 능력자이며 세계 정부의 하수인으로 유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상 자국이 있는 사우로지만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비슷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혁명군의 드래곤 그리고 악마의 저주로 지금도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적 데비 존스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333권에서 로빈이 말했던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뱃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전설입니다. 어느 날 영혼이 바다에서 산란한 악마의 저주를 받았죠. 이처럼 데비 존스는 바다에 가라앉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킬 수 있는 능력자일 수 있고, 이어 능력자이지만 배가 코팅되어 있다면 해저 속에서도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행방을 알고 있는 능력자의 떡밥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력 후보였던 사우로와 로빈이 마주한 가운데 과연 사우로는 또 다른 공백의 100년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 아니면 불의 상처인 남자로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4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